이제 장관 청문회 뭐 송곳 검증 결과 이렇게 뭐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지금 새로 결국 새 내각이 거의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뭐 총리가 이제 되셨으니까 총리 예, 워낙 그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되고 청문회를 그냥 통과하는 걸 보면서 사실 조금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장관 청문회의 후보자들도 여러 의혹이 나오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엔 그 중에서 누구 정도가 이건 정말 너무 심한 부적격이다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 당에서는 이진숙 후보는 안 된다라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관 예.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그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 교직 교육자로서 예.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갑질 백화점인 것 같아요. 아 갑질백화점. 예. 그리고 이게 거의 범죄 수준이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인가 발표된 논문을 보면 그냥 그 학생 논문을 그대로 자기가 거의 베끼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학술지에 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절도죠. 지적재산권 절도인데 예. 이런 것들이 무슨 뭐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 지금 최근에 까다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 하는 것이 무슨 황우석 사태도 있었고 여러 사태들이 있었고 또 그걸 버젓이 다 뭐 자기가 제1 저자인 것처럼 예. 이렇게 하면 이건 절도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온 분인가. 교육자로서 전혀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논문 뭐 자기 복제라 그럽니까? 이런 것도 뭐 예사로 하시는 분이고 지금 보면 2000년대 이후에만 뭐 10여 건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한두 건에 대해서 뭐 내가 그때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예.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분 정말 저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 사실은 이제 좀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님하고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와 총리와 권오을 의원님. 전 예. 이게 이분도 야인 생활 원래 저희 당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그렇습니다. 분인데 야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청문회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스폰서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그 의혹이 다 드러난 예. 분이잖아요. 예. 근데 권오을 후보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분이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서 알아서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잖아요. 이미 국회의원 정치에서 떠난 지가 언젠데 네곳 다섯 군데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에 7, 8천만 원씩 그냥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 그분의 도덕적인 부분을 이것만 가지고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뭐 국회의원 떨어져도 다 저렇게 스폰서 받고 잘 사나 보다. 이거는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것들은. 눈피에서는 사실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총리 때 근데 그걸 용납을 결국은 뭐 우격다짐이지만 해버리는 모양새가 되놓으니까 이게 커트라인이 높아졌다고 돼야 낮아졌다고 되나요? 하여튼 없어진 거죠. 없어진 커트라인이 건가요? 없어진 거죠. 예, 이제는 저는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부 때 7대 뭐 인사 기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뭐 표절은 물론이고 뭐 음주운전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재산 등록을 왜 합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고위공직자는 상당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급여를 받아가는 분들이고 또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스스로 사퇴하시는 것이 맞고 또 제가 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송민영 농림부 장관님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 법사위에 출석하셨길래 저는 송 장관이 이 정부에 있었다가 그냥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최고위 어떤 특정 분야의 최고위 정부직 공직자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관한 철학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장관 유임시켜 준다고 바뀌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권오을 후보님도 그렇고 송민영 장관님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이걸 자꾸 실용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저희 쪽으로 분류돼 있는 평론가들도 예. 인사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예. 적어도 5명 정도는 낙마를 해야 됩니다. 제가 5명. 보기에는 예. 뭐 실제로 저는 뭐 이분을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지부 장관 정은경 장관도 예. 뭐 이해충돌 소지 이런 것도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예.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압니다만 우리 정동영 의원님 장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도 예. 와 어떻게 가족이 그 그러니까요.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태양광 뭐 쪼개기 투자, 쪼개기 투자하시고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 낙마 사유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위장전입 하나 밝혀져도 낙마하고 예, 예. 뭐 저 전관예우로 돈 물론 큰 돈이지만 큰 돈 받았다는 거로 총리 후보 낙마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낙마 기준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교회 신자들한테 연설한 연설한, 그분 문창극 후보님 예. 그분도 낙마하셨잖아요. 예. 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돌이켜 보면 더군다나 또 교회에서 그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분들끼리 이야기는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건데요. 특성이 있는 건데 예, 그런 예. 분까지도 우리가 엄격하게 받고 뭐 우리 저희 당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거짓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연차 씨를 모른다 그랬는데 사진이 한 장 나오니까 예, 예. 거짓말했다고 낙마가 됐잖아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게 보면 반반진반으로 얘기하면 김태호 그 총리 후보 낙마는 지금 논리로는 그건 기억의 내 인식의 영역이다. 내가 몰랐던 것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그래서 있었던 그런 경우와 이번에 김민석 총리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김민석 총리는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 드러난 의혹도 너무나게 많지만 또 청문회 하다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 다 제공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봐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낸 그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낸 예. 것을 그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내가 냈는데 안 보더라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명예훼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건 이번 정부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런 도덕성 결여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도 그냥 임명을 밀어붙인 거고 앞으로 어떤 공직자를 임명을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라는 이런 논리로 갔을 경우에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이게 통용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큰 위기가 닥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 국민의 도덕적 관점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야. 이런 부분들 저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낙마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송미령 그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이니까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도 지금 장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일본 많습니다. 뭐 강선우 의원도 강선우 쪼개기 의원, 예. 의원 문제도 있고 예. 김영훈 노동부 장관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노동 정책을 수행하기에 철학이 맞는가 예. 현대 사회와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데 예. 비교적 저희 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도 인사는 뭐 별로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신 의원님은 한번 토론해보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진짜 잘하는 것인가 한번 그런 걸로 토론해보고 예. 싶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한번 정말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신 의원님도 이제 1번 타자로 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대체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의혹, 저도 이제 자료하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자 논문을 먼저 가로채기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또
인용 표시 전혀 없이 판박이 논문으로 자기 중복 게재하고 중복 게재하고 같은 사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류의 논문을 준비할 때 이제 이건 뭐 아주 중차대해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어서 과연 인체 실험과 같은 논문을 쓴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물고 물려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 조명을 이제 건축 조명을 연구하시는 예. 분들인데 이게 조명을 어떻게 배치하면 뭐 덜 피곤한가 이걸 하는 것인데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뭐 그 윤리상 이게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분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갑질을 다 했다니까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갑질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인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예. 또 제자가 쓴 논문을 사실은 가로채기 하다시피 해서 먼저 발표한 거로 보이고 이쪽 저쪽 다 제자들 일반 직장에서 그 유사한 것 할 수 있습니까? 방송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사 쓰는데 자 우리 기자들 좀 모여봐. 내가 국장이야. 내가 뭐 논문 쓰는데 뭐 더 정확한 기사를 쓰는데 자 저 뭐 우리 한번 뭐 조사 한번 해보자. 그거 해가지고 기사 쓸 수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그러면 그건 정말 난리 나죠. 안 되죠. 난리 나죠. 안 예. 되죠. 그리고 저게 논문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우리가 논문에게 엄정한 실험 설계라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이 교수님이 의도하는 분야대로 설문에 답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진짜.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윤리상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저런 식을 가지고 저런 걸 무슨 그 저희가 90년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런 분이 후보직을 수락했다는 것 자체도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저런 의혹이 굉장히 이제 중첩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낙마를 할 가능성, 근데 낙마가 될 가능성 어떻게 저희가요. 보세요? 예. 제가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이틀 했잖아요. 예. 첫날과 두 번째 날에 그 발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밀어붙이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그냥 당신 오늘 하루만 잘 넘겨. 우리가 그냥 고한다. 고한다. 예. 근데 이 이진숙 후보자도요. 지금 그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청문회 날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아마 하루만 잘 넘겨라는 분위기가 전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아니 당신 이거 해명해야지. 민주당에서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 해명해야지. 이거 빨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해명이 이게 상식입니다. 저희 예. 당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의혹이 있으면 그 당에 부담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까지 이걸 기다리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해명을 수용을 못하면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청문회 날 다 해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적어도 지금 보기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여론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물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언론의 영역으로 저는 남겨지는 거고 예.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열심히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나 그날 해명할게. 그건 굉장히 오만한 얘기죠. 예, 예. 그날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그냥 국민들이 듣기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날 하루 버티고 뭉개볼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같아요.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성실하게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런 건 사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물론 이분이 코로나 시즌에 아직 약간 영웅처럼 막 국민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배우자 그 이 의혹 때문에 지명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근데 결국은 지명 그러니까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예. 적어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덕적 하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면 돌파하자라고 예. 마음 먹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을 강조하죠. 예, 예. 실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나는 일 잘하면 뭐 야당 의원도 야당 전 정부의 장관도 쓰고 쓴다. 예. 뭐 약간의 도덕적 흠결은 있어도 내가 쓰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자신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뭐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또 뭐 돈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잘한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칭찬받는 건요 물거품 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니 마음대로 해 그랬죠. 예, 뭐든지 기억나네요. 예. 마음대로 해. 예. 당신 잘하니까. 근데 이게 유지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다라든지 그러면 국민의 여론은 정말 이 파도와 같은 것이어서 바로 뒤집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실정을 해주면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땡큐 고맙다라고 예, 예,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막 즐기고 이런 것으로 저희도 야당을 재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막 뭉개고 가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의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총리 청문회만 해도 이틀 동안 하고 그래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 장관은 숫자도 많고 이제 날짜들이 이렇게 연이어하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누가 하는지도 잘 그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뭐 잘 모르는 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종의 가이드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누가 봐도 1번 타자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의혹이 가장 세 보여요. 국민들한테 이제 그럼 이진숙 장관 후보자 일단 주의 깊게 시청하시고 관찰하시고 2번, 3번 정도는 다 의혹들이 여럿 있지만 특히 정동영, 권오을 뭐 이런 분들 정동영, 권오을이다. 보셔야죠. 예. 보셔야죠. 저도 근데 정동영 장관, 그러니까 그분 다 지금 권오을 장관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나가시다가 약간의 낭인 이런 생활하실 때의 이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생계 문제도 있었을 테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100% 사정을 모르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예. 국민 눈높이에는 문제가 있다 이분들. 그래서 글쎄요. 이제 다만 제가 뭐 그 언론이 왜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를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 국민들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저희가 앞으로 정권을 잡더라도 반드시 이건 그 좀 눈여겨 봐야 될 예. 부분은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인연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 예. 대통령의 예. 사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슨 뭐 검찰 있었죠. 인맥 또 뭐 고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꼭 그게 이제 상대 당의 이제 그 불순한 네이밍이긴 하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고소형 내각이다. 뭐 박근혜도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영리하다는 그 영리. 분석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영리하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을 이제 저희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전에 돌았던 명단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치인을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임명을 할 때도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인사가 주는 큰 틀의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 중도적이고 또 뭐 본인의 그 가까운 사람들을 쓰려고는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점에서는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정부 같으면 이 정도 분들은 버티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죠. 하여튼 신 의원님께서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특히 좀 눈여겨보라. 1번 이진숙, 그다음에 정동영, 권오을, 아마 정은경 장관 정도까지 아마 지켜봐야 되는 거. 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예. 어차피 기업 사이드에 계셨던 분들은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엄격하게 안 보더라도 적어도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조금 엄격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그 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하나 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김민석 총리 청문회는 주진우 의원 등만 고군분투했다는 그런 이제 뭐 지적 내지는 뭐 해설이 있었는데 이번엔 합동 작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좀 고군분투, 각계 격파, 각계 전투 이런 느낌일까요? 상임위별로 이제 다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상임위별로 팀워크 잘 맞는 상임위도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인정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들끼리 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상임위에서 평소에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축구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이게 그렇지. 갑자기 국가대표를 소집을 하니까 그리고 올스타 경기하면 사실은 다 그냥 개인기만 하지 개인기만 패스 같은 건 잘 안 되는 거 그거 안 비슷한 되는 거네요. 그런 예. 측면이 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이 고군분투를 떠나서 이건 뭐 그냥 너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너무 처음부터 계산이 안 맞는 예, 예. 쟁점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산수의 문제잖아요. 예. 이번엔 드러난 게 뭐 6억 벌어서 뭐 10몇 억을 썼다 그러면 단순 산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뭘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지 못하는지 예. 이게 쟁점인데 해명을 하든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뭐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면 야당이 의미가 없습니다.